안녕하십니까.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금감원에서 보도한 2024년 중점심사 회계 이슈 업종 사전 예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월 중에 보도가 된 자료인데 제가 벌써 좀 늦게 말씀드리는 점, 적시성 있게 정보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매년 중점심사 항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4가지 항목이고요. 첫 번째는 수익인식과 관련된 부분, 두 번째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,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, 네 번째는 가상자산 회계 처리입니다. 네 번째 가상자산 회계 처리가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고요. 처음 들어온 부분입니다. 나머지 항목들은 단골 메뉴로 경년에 한 번 꼴로 중점심사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. 그만큼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.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익인식.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장회사에 대한 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중점심사 항목이고요. 그래서 수익인식은 5단계법으로 수익인식을 해야 되죠.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그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. 이렇게 5단계법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.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놓치기 쉬울 부분으로 첫 번째는 그 수출과 관련해서 인코텀주에 따라서 그 운임이나 보험료를 그 수출회사가 부담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무역 조건, 결제 조건에 따라서 유의미한 금액이다. 그러면 그 용역을 별도의 수행 의무로 분리를 하고 거래 가격을 배분을 해야 된다.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수행 의무를 일시에 그 기간에 걸쳐 이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시점에 이행을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기준서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3가지 요건이 있죠. 그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 3가지 요건. 첫 번째는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. 두 번째 요건은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에 대해서 기업이 그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자산을 만든다. 세 번째는 기업이 그 수행 의무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. 이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지 그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 의무고 그 진행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. 이 부분 주의 깊게 볼 부분이고요. 요거 말고도 뭐 그 유상 사격과 관련된 회계 처리, 총액, 순액, 회계 그 수익 인식 이런 부분도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부분,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.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, 어쨌든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권 손상이라든지, 그 비시장성,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라든지,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,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보겠다라는 것이고요. 또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, 똑같은 항목이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천지불인, 군자불인 이런 말씀 드렸죠. 하늘과 땅이 인지하지 않고 정부도 인지하지 않다.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보고 정보 이용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겠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업이 힘들어지면 사실 그런 비용이 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. 평가 비용도 더 들고 자본 조달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, 재무적 요건에 따라서 이제 직권 지정이 될 수도 있고, 그러면 감사 보수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사람도 건강이 한번 안 좋아지면 더 급속도로 한방에 효과한다라는, 속된 표현으로 한방에 효과한다.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운동도 못 하게 되고, 그렇게 또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강도
것이라는 말씀을, 예,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네요. 예. 예. 세 번째, 요거 관련해서 또 하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너무 타이트하게 보는 거는 조금, 요건 좀 가하지 않나. 왜냐면 연결이 주 재무제표니까요. 별도 재무제표는 사실 원가법을 용인하고 있죠. 지금 그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. 그 얘기는 별도 재무제표보다는 그 연결 재무제표가 중요하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보다는 차라리 그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의 CGO 손상 평가, 이런 부분이 오히려 놓치기 쉬운데, 이런 부분도 CGO 손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점검 항목이 되면 좋지 않을까, 그런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의견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. 예, 자꾸 격가지로 세고 있네요. 예, 세 번째,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. 이것도 단골 메뉴고요. 그만큼 중요한 항목이죠. 그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서 손익을 왜곡하고 이제 그 자산을 이전시키는 그런 요인이 존재합니다. 관리 종목에 빠지게 되면 매출도 관계 그 회사라든지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서 일으키게 되고요. 그런 요인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상장 회사가 비상장사 조그만 회사의 특관자 거래를 통해서 자산을 이전시키고 비자금을 만들 수도 있죠. 그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부 통제가 더 약하기 때문에, 그리고 외부에서 그 관리 감독하는 것도 그 상장사만큼 타이트하진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VA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. 그거 자체로는 주주들의 부를 해치는 것이겠죠. 예, 그래서 뭐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도 아예 용어 자체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용어까지 쓰잖아요. 그게 이제 시가의 30%, 뭐 3억 이내를 초과하면은 아예 부당행위로 간주를 해버리죠. 용어 자체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입니다. 그만큼 회계에서도 이런 수익인식에 대해서는, 또 매출 같은 경우는 5단계법으로 잘 수익인식했는지 봐야 되고, 그런 주석 공시 사항들을 누락하지 않았는지도 잘 봐야 되고요. 예. 이런 부분 중요하죠. 예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들어왔고요. 가상자산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관련 가상자산 보호법도 이제 도입이 됐고, 이제 작년 말쯤에 그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지침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모범 공시 사례도 발표가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크게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, 보유 목적이 투자 목적, 뭐 보유 목적이면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증권 형태고 투자 목적이다. 그러면 금융자산으로도 분류를 합니다. 후속 측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면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니까 취득원가하고 시가하고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. 무형자산인 경우는 원가 모형이나 이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가지는 않고, 순자산은 그만큼 변동은 되지만 손익에는 영향을 안 줄 것이고요. 금융자산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SPPI 테스트나 이제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단기 손익 인식 측정 금융자산,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, 삼각화 원가 측정 금융자산,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. 그래서 단기 손익 인식 측정 금융자산으로 가면 이제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계정 분류함에 따라서 후속 측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예, 이 부분이고요. 예, 이제 반기가 끝났네요. 다들 이렇게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반기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이제 어쨌든 반기 끝났으니까 리프레시도 하시고, 날씨가 덥지만 휴가도 다녀오시고,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